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2025년도 1회차부터 시작하는 회의관리 2급 모의고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본래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월 달까지 해가지고 총 8개 회차로 진행이 되고요. 해마다 문제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2025년도 1회차를 근거로 문제를 만들었으나 숫자가 바꾼 게 아니고 문제 자체를 아예 다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준비하시는데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도움이 또 되시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40번까지 총 4개의 파트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재무회계는 주로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이 재무회계죠. 관리회계는 내부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내용이 관리회계입니다. 근데 재무회계는 외부뿐만이 아니고 내부의 이해관계자도 둘 다 해당이 되고, 근데 관리회계는 내부만 해당이 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주로 이렇게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규칙 중심의 이제 재무회계가 있고 과거지향적이고, 관리회계는 규칙이 없고 양식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수시로 보고하는 형태가 되는 게 이 관리회계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계는 외 내부의 이해관계자들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맞죠?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회계 정의, 또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관리회계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규칙 없이 내부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렇죠. 규칙 없어요. 규칙이 없고 양식도 없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올리는 게 관리회계 쪽이다. 이렇게 또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무회계는 과거 및 미래지향적이며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허용하고 있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답은 아닙니다. 왜냐?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허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재무회계는 과거 및 미래지향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재무회계는 시점이 뭐였죠? 그렇죠. 과거지향적이죠. 근데 미래지향적은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관리회계 쪽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만 해당이 되지 미래지향적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재무회계는 규칙 중심적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규칙 중심적이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즉 GAAP라고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다 라고 하면은 원칙 중심의 회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아닌 국제회계 기준, 한국에서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는 게 IFRS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IFRS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여러분 5가지 꼭 아셔야 되는 거죠. 뭐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주석, 이 5가지 설명한 거죠. 근데 시점을 이제 현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재무상태표만 시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손익계산서부터 주석까지는 뭐예요? 기간을 뜻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자본변동표는 일정 시점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등 증감을 나타내는 표다. 사실 뒤에 얘기는 맞아요. 근데 앞에 얘기가 틀렸죠. 뭐예요? 시점은 뭐만 돼 있어요? 재무상태표만 시점인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기간을 뜻한다 했었죠. 그래서 자본변동표는 기간을 설명해야지 시점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고 3번 주석은 일정 기간 동안 각 재무제표의 상세 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서식이다. 맞습니다. 4번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에 현금의 이출금을 나타내는 표.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는 그러한 현금 흐름표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은입니다. 틀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둘 다 상계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맞죠? 순액주의로 채택하는 게 아니고 뭘로 채택해야 돼요? 그렇죠. 총액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둘 다 똑같이 순액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설명은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유동, 비유동, 구분계산 원칙으로 작성한다. 자,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뭐 때문에? 자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2번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 솔직히 말해서 자산과 부채는 구분계산을 할 때 유동, 비유동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그렇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기. 이렇게 5가지로 보고 있어요. 자본은. 그래서 구분계산 원칙을 할 때 이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구분계산 원칙을 설명하는 거고 자산과 부채만 있을 때 해당하는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계산 원칙이라 하면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손익계산서 결산 시 현금주의에 의하여 작성한다. 여러분들 이 문제 2023년도에 초에 출제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거로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창작을 해서. 그래서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한 게 뭐예요?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하죠. 3번은 틀렸죠. 그 다음 4번. 손익계산서 판관비는 수익비용의 대응 원칙 중 직접 대응에 나온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판매를 도와주는 약간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대응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대응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상품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출고해주는 매출원가에 대한 부분이고 간접 대응은 어떤 거냐면은 이건 이제 판관비를 뜻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종류가 다른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들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3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고 1개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건 볼까요? 선수금, 유동성 장기부채,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다 이거 뭐예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성 개정 과목이죠. 그럼 첫 번째 공통점은 다 부채성 개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4개 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왔을 때 뭐냐면은
이게 유동부채인지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인지 한번 봐라 라는 의미가 돼요. 선수금은 뭐예요? 유동이죠. 유동성 장기부채는 뭐예요? 유동이죠. 이게 비유동부채 아니에요. 유동성 장기부채 비유동 아니에요. 유동이에요. 미지급금 뭐예요? 유동부채죠. 임대보증금 뭐예요? 그렇죠. 요게 비유동부채 중 하나죠. 그래서 소속이 다른 거 몇 번?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표에서 빈칸에 올바른 금액은 무엇인가? 순손실은 가로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회계관리 2급에서 좀 가끔씩 나오는 문제고요. 2024년도에 들어서 이 문제 비율이 조금 줄었고 2022년, 2023년에서는 좀 활발하게 나왔던 문제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아시려면은 손익법, 자본등식, 그 다음에 재산법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손익법은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물론 비용이 더 많을 때는 손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자본등식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자본. 그래서 기초는 기초 따로고요. 기말은 기말 따로예요. 자, 그 다음에 재산법입니다.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돼요. 그래서 요 위에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요게 연동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자본 등식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왜냐면은 손익법은 총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고 순이익도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라서 자본 등식부터 먼저 보는 게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 빼면 뭐예요? 자본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 빼면 얼마예요? 그렇죠. 70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를 뺐더니 기초자본 1200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더해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 얼마? 21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A는 2100원, B는 7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본에서 부채 빼면 얼마예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얼마예요? 기말자본은 700원이고 기초자본은 1200원이에요. 자, 그럼 얼마예요? 이익의 손실이에요? 손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 손실 5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가로로 표시한다고 돼 있으니 가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500원. 자, 그 다음에 그럼 총비용은 얼마예요? 오히려 비용이 더 올라갔으니 순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얼마냐면은 4,000원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금액을 잘못 적어놔서 이렇게 4,000원으로 수정할게요. 원래 답은 3번으로 목적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유동자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핵심을 한 몇 가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이 핵심을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한 자산이며 보통액은 매출채권, 단기금융자산으로 구분한다. 뒤에 내용은 또 맞아요. 맞는데 앞에 내용이 어떻게 돼요? 틀렸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돼야 안 돼요? 가능하죠.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며 라고 해야지 설명이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맞아요. 다 아시죠? 그렇죠. 이거는 비유동자산이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미수금, 선급금, 전도금 등 당좌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당좌자산은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당좌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수금, 선급금, 전도금은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4번 영업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당좌자산이다. 맞아요? 아니죠. 뭐예요? 재고자산인 거죠. 근데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재고자산은 당좌자산이다.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면서 또 수정해야 되겠네요.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당좌자산이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몇 번? 옳은 것. 그렇죠.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은 회의관리 2급에서 자주 나와요. 어떤 거예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의 하층용어죠. 외상매출금은 대략 설명이 어떤 건지 알지만 바드러움인 경우에는 특히 T자로 그렸을 때 어음을 이제 수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든지 그 다음 배서양수인 경우에는 바드러움의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으로 기록한 경우 있죠. 어음이 나가는 경우 어떤 경우냐 만기 그 다음에 할인 그 다음에 배서양도 그 다음에 부도 4가지 사항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 매출 채권은 외상매출금 바드러움의 하침용어다. 맞아요. 요 1번은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물건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한 경우 외상매출금 차변에 기반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디예요? 차변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직 물건을 판매했으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변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회수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 다음 3번.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 대변으로 기입한다.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 어디예요? 차변인 거죠. 왜냐면은 어음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다 기입을 하는 겁니다. 3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4번. 어음이 만기가 되어 대금 수령 시 받을 어음은 대변으로 기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어음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이제 수령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어음의 입장에서는 또 나간 거죠. 어음은 나갔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실했으니 어디로? 자산의 감소 대변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의하여 장부 입력 시 올바른 분계입니다. 자, 보기 10월 4일 주식회사 JB는 신흥 상사에게 2개월 만기 자금 3만원을 대여합니다. 대여했다면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뭐예요? 돈 빌려준 거니까. 그렇죠. 단기 대여금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 2개월짜리니까. 1년 이내니까 단기 대여금이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어디로 가면 돼요? 그렇죠. 차변에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은 뭘로 이제 돈을 줬어요?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아무 얘기 없으면 현금 지급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 나갔어요. 뭐예요? 현금 3만원 이렇게 적립니다. 대변에. 그럼 차변은 뭐예요? 아까 권리가 2개월이니까 단기인 거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올바른 분계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거래가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10월
신입사원 강창성을 연봉 2,800만원에 채용하기로 결정하다. 채용하기로 결정한 거지 실제로 이제 월급을 지급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구두계약인 거예요. 구두계약은 거래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건물을 임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영화상사하고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작성만 한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보증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령했다든지 그러한 내용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구두계약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성립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3번. 실제 재고조사를 파악하기 위해 장부상 1,000만원, 실제 금액 960만원으로서 40만원 차이만큼 비정상 감모로 결정하다. 실제로 내 재산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은 이 40만원에 대한 부분은 증발을 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재산이 감소를 한 거기 때문에 거래가 돼야 안 돼요?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거래에 해당이기 때문에 금액 조정을 해줘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거래가 성립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 9월 29일 해외 판매 촉진을 위해 일본 마쓰다 상사하고 3천만원 계약하였으며 물품 공급은 10월 4일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계약만 한 거지 재산의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두계약인 거예요. 실제로 공급계약은 언제냐면은 10월 4일인 거예요. 그래서 9월 29일자에서는 거래가 없는 거고 10월 4일자 돼서는 거래가 있는 거죠. 왜냐? 물건이 나갔으니까. 근데 시점은 언제예요? 9월 29일자니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래가 해당하는 부분은 몇 번이 돼요?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과정에 대한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기본 과정. 회계의 기본 과정 3가지 꼭 아셔야 되죠. 뭐예요? 기업 실체 과정. 그 다음에 계속기업의 과정.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 보고하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기업 실체 과정. 이 3가지고 1번 발생주의 과정은 회계 기본 과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